있습니다. 자, 우리가 저번에 12번까지 풀이를 했는데요. 13번 문제를 이제 풀면 되겠죠. 13번부터 진행해 나갑니다. 13번 문제 보세요. 보기는 문장 성분을 학습하는 학습의 한 장면이다. 끊고 학생의 대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학생의 대답입니다. 자, 뒤로 가시면 문제를 보시면 학생의 대답이 이렇게 나오죠. 경희, 희수, 예슬이, 준호, 경수 이렇게 나올 겁니다. 얘들의 이제 대답이 적절하지 않은 건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교사가 뭘 물었는가? 교사가 물었는 부분을 보니까 독립은 일단 적깁니다. 적기고 문장 성분 중에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를 뭐라 한다? 주성분이라 하죠. 주성분. 그리고 관용어와 부사를 뭐라 한다? 부속성분이라 한다. 이렇게 두 뼈대를 나눠줬습니다. 그러자 학생이 주성분은 이거고 부속성분은 이거다라고 이제 대답을 했죠. 하니까 선생님이 맞다 했습니다. 그러나 자,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문장에서 필수적으로 나오죠. 필수적으로. 필수의 반대가 뭐냐? 예, 필수의 반대는 수입니다. 수의라는 단어는요, 임의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임의는 됐다가 안 됐다가, 필요했다가 필요 없다가. 그러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빨리 떠올려야 될 게 있겠죠. 여기서 빨리 떠올려야 될 거는 뭐냐면은 무엇이 수일까? 뭐에서? 그렇죠. 주성분이 아닌 부속성분이죠. 부속성분에서 부속성분 두 개 있죠. 여러분 위에 봤죠? 관용어와 부사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에서 서술어의 자릿수에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필요했다가 안 했다가 라고 하는 거는 부사입니다. 부사. 부사어 중에서 필요로 하는, 자, 필요로 하는 부사어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필수 부사어라고 그러죠. 필수 부사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필수 부사는 여러분 알다시피 서술어 자릿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그거를 묻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주성분은 모두 필수 성분이에요. 부속 성분은 주로 수의 성분이지만 라고 했습니다만 그러나 필수 성분인 경우도 있어요 라고 했죠. 이 문제를 만든 사람의 의도는 여기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 학생들이 이제 대답을 할 거야. 필수 성분에 포함되는 뭐다? 필수 부사어를 찾아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학생의 판단이다. 잘못된 걸 찾아라. 이 말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1번에 보면 1번에 이렇게 나오죠. 1번에 보니까 경희는 경희가 기억에는 주성분이 두 개가 있습니다 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럼 두 개 있는가 봅시다. 이 주성분이 두 개예요. 자, 어울린다 서술어지요. 그럼 누가 어울려? 수진이가 어울립니다. 실질적으로 얘도 부사어지만은요. 여기서 1번에서 묻는 거는 여러분 1번에서 묻는 거는 뭐를 물었습니까? 1번에서 물은 거는 주성분을 물었죠. 그렇기 때문에 예, 부사 이런 거 들어올 필요 없이 주어 서술어 맞다. 두 개다. 그 다음에 봐야 될 거는 여러분 이제 희수죠. 니은에는 부속 성분이 한 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부속 성분이 한 개. 그러면 한 개가 있는지를 봅시다. 명수가 당연히 주어겠죠. 방을 목적어죠. 예, 청소했다 서술어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본다면 깨끗이가 뭐가 될까요? 뒤에는 청소하다를 꾸미니까 부사가 되겠죠. 부사어. 그러면 문제에서 요구했던 게 뭐였을까요? 부속 성분이 한 개 있구나 라고 했으니까 맞다. 그런데 이곳의 기후는 농사에 적합하다 서술어지요. 그 다음에 주어입니다. 맞죠? 그러면 자 3번에는 뭘 요구했느냐면요. 필수 성분이 두 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필수 성분이 두 개가 있다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시 해야 될 게 뭘 중요시를 해야 되느냐면은 자, 이 농사입니다. 농사에. 그렇죠. 이 농사에는 필수 부사어예요. 필수 부사죠. 자, 왜 필수 부사인가 볼까요? 적합하다. 무엇은 어디에 적합하다. 관용어는 볼 필요 없고. 그렇게 본다면 이 필수 부사어를 이 문제가 요구하는 필수 성분 안에 포함시킬까? 학생들이 자칫 잘못하면 뭐를 할 수 있지? 이 주어 서술어만 주성분이다. 그래서 필수 성분이다.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 아니라 했죠. 수의 성분도 필수 성분 안에 포함된다 했으니까 이 필수 부사어도 뭐다? 포함시켜야겠죠. 다른 말로 바꾸면
서술어 무슨 수 자릿수가 몇 개인데 2개인데 이 중에 1개가 필수 부사어다. 그러면 필수 부사어도 뒤에 가는 선지에서 뭐다? 포함된다. 그러므로 2개가 아니고 몇 개? 3개가 돼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는 답이 3번이다. 우리가 여러분이 반드시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거는 필수 부사어도 어디에 포함된다? 필수 성분에 포함시킨다. 요거를 여러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 두면 시험 칠 때 도움이 많이 될 거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요.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됐죠? 14번. 보기 설명에 따를 때 나와 같은, 자, 여기 이제 핵심을 둬야겠죠. 관형절의 예로 적절한 겁니다. 관형절이라 했죠. 그러면 머릿속으로 딱 떠올려야 될 게 뭐지요? 주어, 오케이. 그 다음에 이렇게. 무슨 절? 관형절로 악립문장을 묻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2가지 종류를 던졌죠. 그러면 이 둘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라고 봐야 됩니다. 자, 여기에는 책을 읽는이죠. 학생들이 많다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책을 읽는다. 누가? S. 학생들이가 됩니다. 다시 합니다. 학생들이가 되겠죠. 학생들이 책을 읽다는 관형사형 무슨 의미? 전성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게 V1, 요게 S1이 되는 겁니다. 이게 S2가 되죠. 맞죠? 예, 이게 S2가 되고 이게 V2가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S1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V1이 되겠죠. 예. 그러면 얘가 S3가 되고요. 이게 V3가 돼요. V3의 관형사형 무슨 의미? 전성의미. 그러면 이제 가 같은 경우는 여기에는 학생들이 많다. 됐죠? ASSV죠. 두 번째, 학생들이 책을 읽다. 요 문장들이 결합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런데 요게 중요합니다.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요. 요놈입니다. 요놈. 이 관형절의 암기 문장에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느냐? 여기는 있더라. 그런데 밑에 보여요. 밑에 보니까 너는 영호가 미국에 유학을 간 사실을 아니라고 했죠. 아니 V1입니다. 그러면 너는 S1이겠죠. 영호가 S2, 미국에 유학을 가다 V2. 그리고 니은이 관형사형 전성음이니까 당연히 관형절로 암기 문장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뭐가 없더라? 중요한 거 뭐가 없죠? 생략된 성분이, 생략 성분이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죠. 밑줄 친 관형절 속에 생략된 말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바탕을 두고 그 다음 문제를 보면 되는 겁니다. 자, 봅시다. 그 다음 문제를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먹을 음식이 다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해봅시다. 이렇게 꺼버리고 준비되었다. V1. 뭐가? 음식이. 또 하나 있죠. 우리가 S2 먹을 V2입니다. 여기에 뭐가 빠졌어요?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음식을이라는 목적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임마는 아니다. 두 번째, 그 둘이 결혼했다 나옵니다. 그 둘이 결혼했다는 소문이 떠돈다. V1이죠. 소문이 S1이 됩니다. 그 둘이 S2 결혼했다. V2는 관형사형 무슨 의미예요? 전성음이죠. 그러면 그 둘은 결혼했다 하나, 소문이 떠돌더라 하나. 전혀 생략되어 있는 성분이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답이 2번이 되고 3번까지 볼게요. 선생님이다 V1입니다. 됐죠? 그분이 S1입니다. 그렇죠? 또 있죠. 형을 가르친다 V2죠. 시의 니은은 관형사형 전성음이죠. 여기 뭐가 빠지지? S2가 빠져 있습니다. 누가 형을 가르쳤는가가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3번, 4번, 5번 됐죠? 전부 다 어떤 성분이 생략된 뭐다? 관형절로 암기 문장이고 2번은 생략된 것이 없는 관형절로 암기 문장이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다. 이래 보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갈까요? 14번.
됐고 15번으로 갑니다. 15번. 보기를 바탕으로 자, 관영어에 대한 탐구를 해라 했습니다. 다시 합니다. 관영어에 대한 탐구를 해라 했죠.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갑시다. 관영어가 뭘까? 자, 관영어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관영어는요, 첫 번째, 모든 관형사는 관영어가 된다. 이렇게 우리 배웠습니다. 두 번째,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영어죠. 다시 합시다. 그 용언의 관형사형이 관영어입니다. 그럼 관형사형이 뭐지? 어간 더하기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겠죠.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되면 됩니다. 그러면 관형사형 전성어미 뭐가 있지? 니은, 언, 넌, 리을이 있습니다. 됐죠? 세 번째는 체언 더하기 뭐가 있죠? 관형격 조사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다 알다시피 관형격 조사는 의 하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지? 예, 명사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조사가 있어요, 없어요? 조사가 없고 띄어쓰기 되어 있습니다. 바로 뒤에 명사가 오지요. 그러면 이 명사는 뒤에 있는 명사를 무조건 꾸미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얘가 뭐다? 관형사다. 관형어다. 관형사이자 자, 다시 할게요. 관형어다. 그리고 여기에는 조사의가 들어오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이 관형어를 규정하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역에 보니까 1번에 보세요. 기역에서 나무는 명사가 그대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 라고 했죠. 명사 나무 나옵니다. 근데 뒤에 조사 없고 상자가 바로 옵니다. 그럼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몇 번 조건? 4번 조건에 해당하니까 오케이. 맞죠? 그 다음에 2번으로 가볼까요? 좋은 생각을 해야지 하나 무슨 생각을 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조은은요. 자, 기본형 좋다에서 왔겠죠. 어간의 관사형 전성어미 은이 옵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어디에서 왔어요? 형용사가 무슨 어가 되었다? 관형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얘가 용언일까라고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죠. 얘는 기본형이 있어요, 없어요? 무슨다 이런 기본형이 없잖아요. 얘는 관형사입니다. 그렇죠? 관형사지요.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조건 뭐지요? 예, 1번에 해당하는 조건입니다. 그래서 2번에 보니까 둘 다 용언이다 라고 나오는 이 둘 다 용언이다 라고 나오는 이 자체가 틀렸다 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린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나만 더 짚고 갑시다. 여기에서도 우리라는 대명사가 붙었죠. 대명사 체언이 붙었습니다. 조사 없고 띄어쓰기 돼 있고 그 다음 명사 사랑이 오죠. 그러면 얘도 몇 번째? 네 번째 해당하는 여기에 네 번째 해당하겠죠. 그래서 디귿을 보니 체언에 관익적 조사 의가 붙지 않아도 관형어가 된다. 당연히 네 번째 조건으로 가면 되겠죠. 예, 이렇게 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이다 라는 거 잊어버리지 마시고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자, 여러분 지금 쌤이 수업하는 거는 일단 기본적인 개념을 여러분이 고3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다 쌤하고 익숙히 봐왔다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문제를 푼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1을 16번입니다. 보기 1을 참고하여 보기 1을 설명했다.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자, 여기서 시험을 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학생들이 급하게 풀다 보면 이게 아는 절, 저번에 수업할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죠. 이게 아는 절인지 안긴 절인지에 대한 용어를 체크를 하고 들어가세요. 그렇죠. 여기서는 안긴 절이기 때문에 최소한 주어 더하기 주어 서술어 더하기 서술어. 그러면 이 부분을 다루는 거라는 걸 여러분 이해하고 들어갑니다.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나눈다. 이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안긴 문장의 뭐다? 종류 5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5가지입니다. 문장 속의 일부분을 이루는 주어 서술어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를 그리고 그것이 문장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정확히 분석함으로써 안긴절을 판별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서 자 뒤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기역에서는 세상이 행복해지기가 명사절로 안겨 있다라고 나오는데, 그렇죠? 예, 이게 아름답습니다. 뭐 왔다 갔다. 아직 쌤이 서툴러서 그런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희망한다 합니다. V1 됐죠? 희망한다. 누가? 우리가 희망한다. S1이죠. 또 문장이 있을까? 세상이 S2지요. 행복해지기까지가 V2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기에다가 동그라미 치면 뭐지? 명사형 전성 어미가 되지요. 그러면 얘는 무슨 절이지? 명사절이고, 명사절의 기능은 여러 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조사를 보니까 뭐더라? 목적어더라 이렇게 판단하니까 여러분 그렇죠. 명사절로 안겨있다. 예스 맞다. 이렇게 보고, 영희가 시내에서 털이 하얀 개를 샀다. 왜 개를 왜 샀지 영희가? 자, 해봅시다. 샀다 V1입니다. 나도 사고 싶어요 개를. 영희가 S1입니다. 됐죠? 자, 영희가 시내에서, 자 이렇게 봐야겠죠. 개를 이렇게 합니다. 개를 하는데 여기에 개, 쏘리 개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에 개가라고 해야 되죠. 쉽게 말하면 중복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묶어버립니다. 털이 하얗다의 니은은 관용사형 무슨 의미? 전성음이죠. 그래서 뒤에 있는 개를 꾸미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관용사절로 안겨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관용사절로 안겨있더라. 그래서 오케이 맞다라고 봅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저는 다른 참고서 없이 공부합니다 라고 나오죠. 여기서 여러분 조심해야 될 거, 공부합니다 V1. 누가 공부하지? 저는 공부합니다 S1. 그런데 여기서 이제 조심해야 될 거는 다른입니다. 다른이 참고서 다르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얘는 관형사예요. V2로 쓰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거를 이제 여러분 잘 봐야 되지. 여기에 뭐뭐가 없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게 S2, 이게 V2가 되는 거고, 여기에 E가 뭐지요? 뒤에 공부합니다를 용언을 수식하니까 당연히 부사형 전성 어미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부사절로 안긴 문장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부사절로 안겨 있다. 이해됐죠? 이것도 맞다라고 보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4번 리얼은 굉장히 쉽죠. V1이고 영수가 말했죠. S1이죠. 어제 영화를 보았다. 누군가가, 영수는 자신이 어제 영화를 보았다. 동그라미 있고 말했다라고 했으니까 인용절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에 치울까요? 치우고 보면 여기에 인용절이다라고 나오지요. 그러면 인용절이 맞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봤을 때는 그렇죠. 5번이 잘못됐지 않나 라고 봐야 됩니다. 밝혀졌다. 여기 V1 뭐가 주인공은 무엇임이 밝혀졌죠. 그러면 여기 자체가 주어가 되겠죠. 그러면 주인공은 S2, 지인이 이다 V2, 미음은 명사형 전성어미. 그러면 얘가 S1이 되고요. 얘가 뭐죠? 주격 조사가 되는 거니까 주어의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밝혀졌다. 이 절 자체가 밝혀졌다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죠. 예, 서술절로 안긴 게 아니라 뭐지? 예, 명사절로 안겨 있다. 그리고 그 중에 용법은 뭐로 써있다? 주어로 써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예, 그 다음에 여러분 17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서술어 자리수를 묻는 문제인 것 같네요. 자, 보기를 보니까 보기에 서술어 자리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서술어 자리수란 뭐 이렇게 쭉쭉쭉 나옵니다.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뭐 이거는 우리 다 아는 거고요. 적절하지? 아이고. 안 든 거라는 것만 알아두시고, 자, 그러면 선지를 보니까요. 선지를 보니까 여러분 한 자리, 두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자리 이렇게 나오지요. 그러면 서술어 자리수 잘못 찾은 거 예, 찾아라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쉬운 문제예요. 여러분 보시면 날이 밝다 날이 밝다 어떻게 할까요? 한 자리죠. 날이 밝다 한 자리죠. 예스. 이렇게 보시고, 민수는 닮았다. 뭐 짐승처럼 닮았습니까? 모르죠. 이까지 다 와야 됩니다. 이런 걸 아까도 얘기했지만 필수 뭐다? 부사지요. 그럼 몇 자리? 두 자리겠죠.
그러면 아이고 그러면 잠깐만요. 예, 아이고 정신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두 자리 맞다라고 보시고 애들이 운동장에서 논다. 애들이 논다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어디에서 놀든 애가 엎어지든 전혀 상관없습니다. 애가 허공에서 돌아다니도 상관없습니다. 애가 놀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인마는 몇 자리? 한 자리 서술어가 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자리가 나오지요. 아니다. 한 자리 이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 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선생님이 오랜만에 이 동영상을 촬영해서 나도 제정신이 아니고 버벅버벅 되는데 여러분 좀 양해를 구하시고 여러분이 좀 열심히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면 지속적으로 좀 찍어서 계속 짧게나마 이렇게 올려놓을 테니까 여러분 열심히 공부해서 또 모의고사도 선생님 풀이해서 한번 올릴게요. 예, 최선을 다하고 우리 화이팅해서 좋은 대학 갈 수 있도록 합시다. 오늘 촬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봐요.